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는 꺾였지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로 한 건데요. 여전히 살얼음 판을 걷는 속에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할지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의 2.5단계 강화된 조치에서 조금 더 완화해서 2단계로 낮췄습니다. 사실 근데 확진자들은 계속 지금 신규 확진자는 100명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렇게 완화 카드를 꺼낸 이유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좀 고려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우선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거는 이제 2주 동안 우리가 2.5단계라고 해서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카페 우리 갈 수 있었던 그런데 그다음에 빵집.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 특히 수도권에서는 일상에서 뭐 대화 통해서 약속 잡고 할 때 대부분 가는 장소가 완전히 폐쇄가 되니까 이로 인해서 그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큰 이제 경제적 피해, 뭐 거의 못 살겠다는 수준의 그런 피해가 너무나 센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보건학적 측면에서 감염병의 측면이면 어쨌거나 숫자가 400명 수준에서 크게 올라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잇따라 내려가고 100명대로 지금 한 열흘 넘게 내려갔고요. 오늘도 지금 아직 숫자는 이제 109명으로 지금 어제 현재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9명으로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에서는 그러니까 국내 유입에서는 98명 그리고 해외 11명에서 총 109명 거의 이제 100명대 수준에 이제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제 뭐 100명이냐 아니냐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일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2주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이번 주도 지난주, 지지난주에 했던 그 고강도 2.5단계의 거리 단계의 어떤 성적표가 이번 주부터 나오거든요. 저는 뭐 아직 그 확답하기는 어리지만 저 숫자가 분명히 추가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전히 이른바 산발적인 감염,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 불분명 환자들이 20% 넘고요. 지금 한 23%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명의 숫자가 과거 이른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100명하고 지금의 100명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고 다만 이제 또 그 우리 추석 연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낮춰보면서 국민 일상과 방역을 조금 더 한번 지속 가능하게 가져보면 어떠냐는 어떤 그런 결론에서 2단계로 낮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만 들어봐도 사실 정부가 고민이 좀 깊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본격화된 게 이제 지난 1월이었습니다. 시작이 돼서 지금 거의 뭐 8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첫 번째 유행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시점이 사실 2, 3월 정도에 있었던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었던 확산세였고 지금은 이제 재확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시 확산되는 조짐 지역은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위중하고 위험하다, 위급하다라고 방역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던데 그 이유는 뭐로 좀 봐야 될까요? 우선 가장 그 큰 게 이번에 이제 우리 대구 신천지 상황에서는 숫자는 당시에 보면 한때 그때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909명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거나 한 404명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은 뭐 그때가 더 심각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숫자로만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당시에는 어떤 대구 신천지 같은 경우는 좀 활동을 덜 하시는 그 이제 신도들이 그런 면이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광복절 집회에서도 보셨지만 대량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그게 이 인구 밀집도가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높기 때문에 접촉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이 서울에 사시는 분, 특히 수도권 분은 뭐 대구도 그렇습니다만 이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연출되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수도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같은 그 바이러스가 퍼졌더라도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더 이제 큰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구 신천지 때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걸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 60대 그리고 그 이상 분들도 많이 걸리셨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망 위험도가
2, 3월과는 훨씬 더 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에 보셨으면 알겠습니다. 위중 환자가 대구 신천지 때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위중 환자가 많게 되면 병원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보면 중증 병상이 부족해가지고 부족하죠. 매일 뭐 예. 숫자가 뭐 5개가 남았다, 6개가 남았다.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끊는 거의.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에서 확산이 지방에서 확산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위계롭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 3월에 있었던 위기 상황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상황이라라고 방역 당국도 판단을 하고 있고 교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건데 앞으로 좀 문제가 이제 또 추석 연휴, 개천절 해서 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해서 또 연휴가 옵니다. 그리고 추석이라는 게 사실 뭐 민족 대명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뭐 굉장히 왕래도 많고 이동이 많은 시즌인데 그래서 정부도 이제 28일부터 2주 동안을 하반기 방역의 최대 고비로 삼고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을 했는데 글쎄요. 지금 일단 2단계로는 낮췄는데 그래서 사람들 일각에서는 혹시 28일 이후에 이동이 많고 추석에 어쨌든 뭔가 교류가 있다 보면 또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높여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거든요. 네, 2.5단계가 아니라 우선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예. 더 높아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2주간 예. 수도권 기준으로 고강도 거리두기 2.5단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카페나 이런 데를 닫는 그다음에 네. 한 9시 이후에 식당을 못 가는 상황을 그렇죠. 강하게 눌러놨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아마 숫자가 꽤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바이러스 잠복기가 2주 동안 되기 때문에 지나서 나타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가 이번 주도 좋게 나올 거고 다음 주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 2주가 결국 이제 27일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우리가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 28일부터 추석 연휴 때부터 또 안 좋은 숫자가 나타나게 되면 방역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분들로부터 예. 왜 이 고강도 거리두기를 끝까지 유지를 해서 추석 연휴 때까지 숫자를 낮추지 그게 오히려 보면 나중에 보면 경제에 보탬이 되는데 왜 중간에 이걸 이렇게 약하게 했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이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강도를 측면에서는 높게 해서 빨리 종료를 시키는 게 더 좋지 않았겠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죠. 지금도 사실은 이 판단이 맞다 틀리다고 참 말하는 게 어려운 어렵죠. 게 예.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늘 언론에서도 보면 찬성하는 많은 것도 있지만 이참에 차라리 강력하게 해서 좀 더 떨어뜨리는 게 좋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2주 동안의 결과물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부터 또 행하는 결과물이 28일 이후에 숫자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로서는 일단은 특별 방역 기간을 추석 28일부터 예. 추석 그다음에 또 개천절 그 연휴까지. 한글날까지 또 연휴. 그렇죠. 우리 한글날까지. 5월에 악몽이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연휴 어린이날 같은 연휴 때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일단은 이번에 이 거리두기를 낮추면서도 국민들한테 특별 방역 기간이 있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방심하지 말고 이 우리가 이제 주어진 어떤 그 일상을 어느 정도 스스로 방역을 잘 지키면서 넘어가서 특별 방역 기간도 조금 더 좀 안전하게. 네. 왜냐하면 특별 방역이라고 해서 추석 연휴에 자기 가족인 고향이나 이런 데는 안 내려가지만 분명히 이동은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무슨 뭐 관광 시설도 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절묘한 어떻게 보면 줄타기라고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2단계 낮춘 거 특별 방역이라는 두 마리를 같이 이제 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이 민족 대명절이 아까 표현도 썼지만 가족 친지들이 만나면서 뭐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자리인데 사실 올해 추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KTX 최종 예매율도 한 23%밖에 되지 않고 창가 쪽 좌석만 예매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모양 자체, 모습 자체도 굉장히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추석의 분위기랑은 많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교수님도 좀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최초 이제 정부 목표는 KTX만 말씀드리면 예. 창가를 둬서 50%만 예매 그렇죠. 풀 부킹이라고 하죠. 네네. 그럼 50%만 차는데 지금 결과를 받아보니까
23%란 네. 말이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방역과 국민들의 어떤 메시지가 통한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 바이러스 측면에서 보면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소실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동 제한 찬반 여론조사를 봐도 뭐 7대2 그죠? 그렇죠. 거의 뭐 7대 2 정도 7대2 그다음에 뭐 네. 10%는 유보를 했다고 치지만은 그렇죠.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을 위해서 국민들이 조금 우리는 희생을 해보겠다, 동참하는, 네. 동참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가 그렇네요.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특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KTX 문제 특히 이제 이번에 고속도로 할인 문제도 이제 원래 통행료 감면해주고 했었잖아요. 감면해 주는 내년에 것도 같은 자연제 경우는.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국민들도 사실은 이번에도 보면 뭐 제초하는 거 그다음에 가는 것들도 대부분 뭐 대행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성묘도 대신 좀 안 가 자제하고 예. 봉안 시설 같은 것도 달라서 이번에 어떤 그 문화가 조금 바뀌게 되고 원래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를 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조금 바뀌려고 했던 거를 속도를 좀 내준 앞당긴 것이다, 거다. 앞당긴 거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거나 좀 방문 자제하는 분야가 좀 있겠지만 예. 내년에도 코로나 뭐 이후라도 네. 이런 상황이 좀 패턴이 바뀌는 그런 양상으로 치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실제로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 코로나 계기가 예. 단순히 코로나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지속 가능한 어떤 생활의 패턴을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와 분위기를 아예 바꿀 정도의 이슈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코로나 최근 상황의 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디서 어떻게 이동해서 어떻게 감염을 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건데요. 사실 경남 함양에서도 지금 뭐 택시기사에서 시작된 감염 우려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초 감염자가 이 해당 택시기사였는데 몸살 등의 증세가 있었지만 일단은 운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감기 뭐 증상이 아니었나라고 추측을 했을 텐데 이렇게 요즘에는 코로나라고 해서 뭐 특별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네. 아니면 뭐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쉽게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쉽게 해서 5, 6월에는 뭐 개도 감기 안 걸린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그런 쓰는데 얘기가 저희가 있죠. 이제 5, 6월, 7, 8월에는 사실은 이제 감기가 별로 안 걸렸어요. 독감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위에서도 콜록콜록 하시는 분 계시고 맞아요. 왜냐하면 환절기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감기와 독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 택시 기사님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느끼기에 자기가 감기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또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내가 참으면서도 운전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주의할 게 바로 이런 어떤 게 보면 좋은 사례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앞으로도 기승을 부릴 건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만 그렇죠. 감기도 같이 이제 섞여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난 감기 같아라고 활동하는 순간 그게 진짜 감기일 수 있지만 감기와 코로나가 같이 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 본인 스스로 감기라고 확신하고 하지 말고 네네. 다른 행동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집에 머무르시고 정 걱정이 되거나 그러면 감기약을 먼저 드시고 예. 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제 마스크 끼고 약을 타서 타미플루라고 이제 그 네네. 우리 인플루엔자 약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드시고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 이제 코로나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나 그냥 스스로 남 감기 때도 활동을 했다고 활동을 하게 되면 이번 이 함양과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열흘 넘게 택시를 운행하다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이제 같이 걸리게 그렇죠. 되는 동승을 하게 되죠. 같이 하게 되죠. 예. 같은 공간에.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마스크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이 계속 기침이나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 분명히 이분은 손님 없을 때도 이렇게 힘드시니까 이렇게 열 수도 있거든요. 답답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택시 기사님 말고라도 일상생활에서 하실 때도 이제 감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필히 외출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기, 독감까지 같이 오는 그리고 환절기 시즌이라서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하루빨리 좀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말쯤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뭐 예전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로 해석이 돼야 될까요? 뭐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 미국의 이제 가장 이 바이러스의 이른바 고수죠. 예. 파우치 박사 이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백신을 당장 만들어도 현재 지금 에스트라제네카라고 해서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이 임상 부작용이 일부 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작용과 관계는 없다 해서 임상을 재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이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브레이크가 한 번씩 걸리고 그렇죠. 또 실제로 만들어져도 또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미국이 어쨌거나 손에 가장 빨리 넣을 거란 말이죠.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에 백신이 이제 나오면 나와도 백신을 분배하는 과정 그리고 또 맞추는 과정에서 그렇고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인구의 20-30%만 맞는다고 그러고 나머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백신에 대한 어떤 맞지 않는다고요? 맞지 않겠다 나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백신이 나와서 해결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맞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백신의 효과성도 우리 뭐 지금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이 맞으면 효과는 50에서 60%만 나오는 게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 100이면 자꾸 뚝뚝뚝뚝 결과물의 가능성은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백신이 나와도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대응을 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학적 백신보다도 그때도 똑같이 마스크 끼고 손 잘 씻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으면 백신이 나오더라도 이 힘든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결과인 거죠. 사실 백신이 나오면은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예전처럼 그냥 뭐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또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 일상을 좀 기대를 하는데 그런 일상이 오기까지는 좀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내년 뭐 일상의 복귀 그래서 마스크 다 벗고 다니고 식당도 잘 가고 뭐 줄기 여름에도 내년에 뭐 풀장도 잘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동일한 일상은 조금 어렵다. 그리고 이제 백신도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이 맞아줘야 되고요. 대신에 지금 보면 이제 치료제가 잘 개발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플루엔자 옛날 신종플루라고 했던 것도 초기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치료제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걱정을 덜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이제 코로나의 어떤 치명률 보면 계속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는 빨라지고 그런 측면에서 아직 독감 수준만큼 치명률이 낮은 건 아니지만 초기에 메르스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상을 모든 걸 코로나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상대 위험도라고 해서 1년에 이제 우리가 독감으로도 미국 같은 경우는 많게는 3만 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우리나라도 통상 한 2,000명 이상이 돌아가십니다. 독감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대 위험도를 비교를 하고 나머지 결핵 위험도를 비교를 해서 일상을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이냐를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뭐 한 8개월여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사람들 간의 접촉도 많이 줄어들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우울증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좀 자가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에서 보시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우울감이 굉장히 많고요. 지난해 전체적으로만 복지부에서 통계로 잡힌 게 35,000건이었는데 올해 지금 이제 8월, 9월 넘어갔는데 벌써 45만 건으로 작년 거를 다 넘어선 거죠. 그거는 뭐 작년과 올해에 크게 달라진 점은 요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 증가한 거는 코로나로 인한 것이고 이건 또 상담 실적 기준이니까 상담을 안 받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 힘든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우울감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주 안타깝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우울한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불안감, 생계 문제로 인한 우울감은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돌아가신 분이 한 13,000명 정도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오늘 현재도 하루에 34명 정도가 매일
극단적 선택으로 돌아가십니다. 너무 힘드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시는 이게 그래서 것 같네요. 코로나로 인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코로나로 인한 위험도만 생각을 할 것인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 우울감, 스트레스, 극단적 선택까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보면서 우리가 경제와 일상, 그다음에 방역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거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저 자가진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네, 포털 사이트에서 포털 사이트에 네. 치면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게 체크가 돼 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꼭 보시고 스스로 체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그리고 또 코로나 블루 상황까지도 박희수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